그냥 좀 가렵다 말겠지 뭐. 지금도 솔직히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죠? 피부가 좀 건조해서 이불이 좀 뻣뻣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같은 부위를 긁고 또 긁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이 부위만 자꾸 이러지?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몇 주 전부터 같은 곳이 계속해서 가렵고 연고를 발라도 긁고 또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그럴 땐 이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그 가려움이 단순한 건조증인지 아니면 진짜 주의해야 할 신호인지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진지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처럼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지 피부가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위치, 비슷한 시간, 비슷한 자극. 매일 반복되는데 처음엔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환자 한 분을 통해 이 문제에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4세 되는 정봉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선생, 저기 종아리 앞쪽이 자꾸 간지러운데 이게 몇 달을 가네요. 뭘 발라도 안 낫고 밤엔 더 심해지고 그냥 그런 건가요? 피부엔 아무런 발진도 벌레 물린 자국도 없었고 너무 깔끔한 피부여서 더 이상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같은 자리를 긁게 되고 밤만 되면 깊은 속에서 끓어오르듯 간질거린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몇 가지 가능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와 스캔을 권해드렸죠. 결과는 림프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초기 림프종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렵다고 다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려운 줄 알았는데 병이었던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부위의 가려움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뾰루지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피부는 완전히 멀쩡한데도 깊은 속에서부터 간질간질하게 올라오는 가려움이죠.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겉에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면역계, 림프계, 간과 담독계, 췌장, 심지어 생식기 부위에 이르기까지 이 장기들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처음엔 뚜렷한 통증이 아니라 이상한 가려움으로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가려움이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닌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30% 이상이 원인 불명의 만성 가려움증을 겪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중대한 질환의 초기 징후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조기암, 간질환, 백혈병 또는 내분비 이상과 연관된 경우도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신호를 초기에 캐치하기만 하면 진단이 훨씬 쉬워지고 치료 성과도 월등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려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이 가려움이 단순한 건조증인지 혹은 내부 장기의 신호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그 모든 걸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연고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검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부위는 그냥 스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이야기 같다면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면서 몰랐던 내 몸의 언어를 알게 됐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는 지금부터 최대한 쉬운 언어로 정확한 사실을 담아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가려움이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아리 부위가 계속 가려울 때는 림프계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자꾸 종아리 앞쪽, 특히 정강이 부근이 간질간질해서 무의식적으로 긁게 되고 바디로션을 발라도 찬물로 씻어도 나아지지 않고 특히 밤이 되면 더 가려운 느낌. 피부를 자세히 보면 벌레 물린 자국도 없고 붉은기도 없는데 그런데도 계속 간질거리고 몇 주가 지나도 똑같은 자리를 긁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76세 되는 김성호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침대가 문제인 줄 알았답니다. 이불 먼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불도 새로 바꾸고 샤워할 때는 약산성 바디워시를 써보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밤마다 종아리 앞쪽을 긁다가 피가 날 정도가 됐고 잠을 못 자 피로가 누적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찰을 하고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해봤더니 초기 림프종 소견이 보였습니다. 림프종은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계에서 암세포가 생기는 병인데 그때 몸속에서 염증 유발 물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물질들이 우리 몸을 돌다가 유독 다리 앞쪽, 특히 종아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피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속에서부터 따갑고 묵직하고 애매하게 가려운 느낌이 들게 됩니다. 림프계 이상이 생기면 처음에는 뚜렷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가려움이 먼저 오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고 연고를 써도 나아지지 않고 같은 부위를 계속 긁게 된다면 단순한 피부 건조증과는 구분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사실 림프계 건강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실천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한 번 종아리와 무릎 뒤 림프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샤워 후나 자기 전에 손으로 쓸어내리는 듯 부드럽게 눌러주면 좋습니다. 하루 5분 정도 맨손 체조나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림프계는 근육이 움직일 때 함께 순환이 되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체되기 쉽습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림프액의 흐름은 수분 섭취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후 3시 이전엔 꼭 물 한 잔 더 챙겨보세요. 밤에 너무 덥게 자지 않도록 해보세요. 과도한 체온 상승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꼭 혈액 검사를 포함한 기본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아리 가려움 하나만으로 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반복적이고 이유 없이 지속되는 가려움은 우리 몸의 경고입니다. 결코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밤마다 종아리 체크하고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 가운데가 깊게 가려울 땐 췌장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등 한가운데, 특히 양쪽 날개뼈 사이가 자꾸 가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엔 그냥 등에 땀이 차서 그런가, 베개가 거칠어서 그런가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상한 건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등 피부는 멀쩡한데 그냥 뭔가 속에서 찌르는 듯 간질간질한 느낌이 오래간다는 겁니다. 이런 증상은 간혹 췌장, 즉 췌장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로 소화효소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췌장에 혹이 생기면 담즙이 잘 배출되지 않게 되면서 그 찌꺼기들이 온몸으로 퍼지고 그게 혈액을 따라 등 부위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등 한가운데는 감각신경이 많이 모인 곳이라 그 자극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 71세 이은희 어르신께선 한 군데만 가렵고 아무리 긁어도 스프레이를 뿌려도 낫질 않아 하시며 등을 손등으로 문지르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등 매트리스도 바꾸고 피부과 연고도 써보셨지만 결국 종합검진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왔고 CT 검사에서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이상한 가려움 덕분에 비교적 초기에 발견하셨고
치료 예후도 매우 좋았습니다. 등 가운데 가려움증은 특히 아래와 같은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변색이 진해진다. 대변색이 옅어진다. 식욕이 줄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기 시작한다. 복부 오른쪽 위나 가운데가 더부룩하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단순한 등 쓸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실천을 추천드립니다. 주 3회 이상 따뜻한 물로 등 부위를 충분히 풀어주세요. 따뜻한 물은 담즙 배출과 신진대사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 특히 튀긴 음식은 줄여주세요. 췌장은 기름 소화를 담당하므로 부담을 줄이는 식단이 좋습니다. 하루 한 번 등 스트레칭으로 등 부위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등 가운데만 가렵고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간 기능과 췌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땀 때문이겠지 하는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오늘부터 등 가운데를 긁는 시간이 잦아졌다면 식단부터 돌아보고 가능하면 검진 예약부터 해두세요. 세 번째, 비듬도 발진도 없는데 두피가 가려운 경우엔 백혈병이나 피부암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도 두피가 은근히 간질간질하고 특히 오후나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가려움이 지속되는데 거울로 봐도 비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붉은 자국도 없고 그냥 멀쩡합니다. 샴푸를 바꿔보기도 하고 두피 케어 제품을 써보기도 하지만 며칠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건 피부 바깥이 아닌 몸속에서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환자 한 분, 74세의 강순자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날씨 탓으로 넘기셨다더군요. 요즘 건조하니까 머리도 좀 간지러운가 보죠 뭐. 그러다 어느 날 계속 한쪽 뒤통수만 가렵고 긁어도 낫지 않고 밤에는 자다가 머리를 문지르며 깼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오른쪽 귀 뒤쪽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기에도 겉으론 아무 이상 없어 보였고 머리숱도 충분했지만 이상하게 같은 부위만 계속 간지럽다고 하셨죠. 그분은 이후 혈액 검사를 했고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하면서 초기 백혈병이 확인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혈병을 혈액암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초기에는 피로, 멍이 잘 드는 것, 두피 가려움 같은 막연한 증상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두피는 신경이 예민하게 모인 부위라서 내부 면역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입니다. 또한 두피는 피부암도 흔히 시작되는 부위입니다. 특히 머리숱이 적거나 햇빛에 오래 노출된 분들 또는 탈모가 진행된 분들은 초기엔 거칠거나 약간 가려운 부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걸 건조함이나 단순 트러블로 오해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실천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피를 정기적으로 관찰받을 수 있도록 가족이나 미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머리카락이 많으면 본인이 직접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누군가의 눈이 필요합니다. 샴푸는 자극 없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고 물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햇빛이 강한 날엔 얇은 모자나 양산을 활용해 두피를 보호하세요. 특히 탈모가 있는 부위는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일 이상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가렵고 다른 증상 피로감, 멍, 탈모 등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피는 우리 몸에서 가장 관찰하기 어려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면 오히려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머리 감으실 때 거울 앞에서 가볍게 두피도 살펴보는 습관 꼭 들여보세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 챙겼던 것이지 절대 늦은 건 아닙니다. 네 번째, 유방이나 가슴 부위의 가려움은 염증성 유방암의 조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부위가 간질간질하면 브래지어나 속옷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특히 세제가 바뀌었거나 땀이 찼거나 옷이 꽉 껴서 그런 줄 알고 속옷을 바꿔보기도 하고 크림을 발라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같은 부위, 특히 유두 근처 혹은 유방 아래쪽이나 옆쪽만 가렵고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고 뭔가 속에서부터 간지러운 느낌이라면 이건 한 번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신호입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덩어리가 만져지는 암이 아닙니다. 대신 피부를 통해 염증처럼 퍼지듯이 나타나는 암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렵거나 화끈거리는 듯한 느낌 또는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미세하게 두꺼워지는 느낌이 첫 증상일 수 있습니다.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 유방암은 드물지만 발생 시 조기 진단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위의 가려움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민감한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유두 주변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주름지는 느낌, 옷에 스치기만 해도 따갑고 예민해짐, 피부색이 붉게 변하거나 거칠어짐, 겨드랑이 및 림프절이 만져지거나 뻣뻣함.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속옷은 땀 흡수가 잘 되는 순면 소재를 사용하고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 주세요. 샤워 후에는 유방 주변 피부도 보습제를 발라 피부 장벽을 유지해 주세요. 거울 앞에서 주 1회 가슴 부위를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살짝 눌러보며 변화를 체크하세요. 2주 이상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가렵고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다면 유방 초음파 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가슴 부위의 가려움은 특히 많은 분들이 말하기 부끄러워하거나 방심하기 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피부에서 시작되는 암은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옷을 갈아입을 때 한 번쯤 피부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항문이나 생식기 주변이 지속적으로 가려운 경우엔 민감한 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부위의 불편함은 누구에게나 불쾌하고 말로 꺼내기 어려운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몸의 여러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거나 혹은 내가 예민한 걸까 하며 말하지 않고 참아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부위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이상 신호들이 자주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게는 지금도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77세 정제만 어르신이었죠. 정말 정갈하고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도 많이 망설이시더군요. 선생님, 좀 창피한 얘긴데요. 몇 달 전부터 항문 근처가 자꾸 간지럽고 피부는 멀쩡한데 긁고 나면 조금 따가워지고 밤에 더 심해져요. 이분은 처음엔 치질이나 단순 피부염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고도 써보고 물도 많이 마시고 채소 위주의 식단도 유지하셨죠. 그런데도 낫지 않아서 결국 병원에 오신 겁니다. 증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내시경 검사를 권해드렸고 결과는 항문 내부 깊숙한 부위에 작은 종양이 있었습니다. 초기 항문암이었고 아무런 출혈도 통증도 없이 오직 가려움만으로 시작된 경우였습니다. 항문암이나 외음부암, 음경암처럼 이 부위에 생기는 암은 비교적 드물지만 그만큼 진단도 늦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생식기 부위의 건조함이나 위축성 변화로 단순히 호르몬 부족 때문이라고 오해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려움이 항상 같은 한 부위에 국한되고 피부색이 약간 변하거나 거칠어지거나 밤에 더 심해지고 연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나 위생 문제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외음부암 환자 중 20% 이상이 초기 증상으로 원인 모를 한쪽 생식기 가려움을 먼저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남성의 음경암 역시 처음엔
좁쌀만 한가려운 부위로 시작된 사례도 다수 보고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이상이 나타났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는 용기입니다. 그게 생명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매일 샤워 후 항문과 생식기 부위를 물로만 부드럽게 씻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과도한 비누 사용은 오히려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속옷은 면 소재로 통기성이 좋은 제품을 착용하시고 땀이 찼을 경우 바로 갈아입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 5분 정도 해당 부위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혈액순환과 면역 반응에 도움이 됩니다. 한쪽 부위만 반복적으로 가렵고 피부에 거칠거나 하얗게 일어난 부위가 있다면 산부인과나 항문외과 진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 기본적인 생식기 및 항문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부위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몸은 언제나 말하고 있고 그걸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게 바로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행동은 이것입니다. 밤마다 샤워 후 속옷을 갈아입고 그 부위에 변화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 5분도 걸리지 않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아리 앞쪽이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가렵고 밤이 되면 더 심해진다면 림프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등 한가운데 양쪽 날개뼈 사이가 피부는 멀쩡한데 깊이 간지럽고 시원하게 긁히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췌장 쪽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듬도 없고 붉은 점도 없는데 두피가 자주 간지럽고 특히 저녁에 더 심해진다면 백혈병이나 피부암의 초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방이나 가슴 주변의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간지럽고 피부에 미세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염증성 유방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문이나 생식기 부위의 가려움이 한쪽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연고로도 낫지 않으며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색이 변하는 경우 민감한 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가려움증은 겉으로는 별것 아닌 불편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만 있다면 대부분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예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거 나도 요즘 계속 그랬는데 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신호에 응답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이고 검증된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의학 지식 전달을 넘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돕고 싶습니다.